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요즘 들어 목이 아프고 또 열이 나는 증상 앓는 분들 계십니까? 목 감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만약에 목에 통증이 심하고 또 열이 있다면 편도선염을 의심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편도선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좋은 가정의학과 김응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편도선염 그리고 예, 목감기 예, 예, 일반인들은 구분이 사실 잘 안 예, 갈 예, 예, 텐데요. 예, 목감기랑 어떤 게 다른가요? 예, 예. 흔히 그 목이 아프고 그 열이 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그 급성 편도전염과 흔히 목감기라고 불리는 급성 인두염이 있습니다. 네. 급성 편도전염은 주된 염증이 편도에 있고요. 급성 인두염은 편도 주변의 모관 부분인 인두에 주로 염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두염은 바이러스에 생기면서 약 10%만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이나 연쇄상 구균에 의해서 생깁니다. 편도선염에 비해서 증상이 약하고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증상에 관한 치료만으로 일주일 만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반면에 급성 편도전염은 양측 편도에 세균 감염으로 주로 생기면서 그 흔한 원인균은 용혈성 연쇄상 구균입니다. 원인 세균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생제가 필요하면서 7에서 10일 정도 충분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 편도선염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 예, 편도선염에 걸리면은 음식을 삼킬 때 힘들어하고요. 또 침을 삼킬 때 심하게 목이 아픕니다. 네. 고열이 심하고 온몸이 쑤시는 또 몸살도 동반됩니다. 목을 자세히 음, 들여다보면 평상시에 비해서 편도가 크고 빨갛게 부어 있고요. 편도 표면에 흰색 삼출액들이 보이게 됩니다. 두통이라든지 전신 쇠약감, 관절통,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압통성의 그 경부 임파선 비대도 나타나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균은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면서 이외에도 포도당 구균, 폐렴 구균, 헤모필러스 및 다양한 현미성 세균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가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kok사키 바이러스 등도 그 원인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급성 편도점이 잘 생기는 조건으로서는 피로하거나 스트레스, 저온이나 고온에 노출됐을 때 음, 상기도 감염, 대사성 질환, 면역 질환 등이 있습니다. 그 진단을 위해서는 그 혈액 검사를 시행해서 백혈구 증가증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경험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원인 세균을 찾기 위해서 세균 배양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주변에 보면은 한 번 이렇게 편도선염을 예, 앓았던 예, 분들이 다시 또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예, 같은데 예. 보통 이렇게 급성 편도선염이 만성으로도 되는 예, 경우가 예, 있나요? 예. 그 만성 편도선염은 급성 편도선염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음,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은 만성적인 인후통이고요. 네.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과 입안에 또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음, 만성 편도선염의 원인은 급성 편도선염이 반복되면서 편도 속에 항상 세균이 있게 돼서 피곤하거나 또 과로하게 되면은 잠복해 있는 세균이 나타나서 염증이 자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네. 만성 편도점 환자의 경우에는 1년에 4, 5회 정도 이상 편도점이 자주 재발하거나 1년에 1, 2회 이상 매우 심하게 앓는 경우에는 편도수술을 또 권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합병증 또한 무시를 하지 못할 것 예, 같은데요. 예, 이 편도선염으로 인한 합병증 예, 예, 어떤 것들이 예, 예. 있나요? 반복되는 편도점으로 인해서 편도 비대가 심해진 어린이 같은 경우는 코가 막혀서 항상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됩니다. 음, 코가 심하게 막히는 어린이는 잠잘 때 코를 심하게 골면서 숨이 막히는 무호흡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 어린이는 숙면을 취하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고서 발육이 좋아지게 되는데 편도 비대로 무호흡이 생긴 어린이들은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적어서 발육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부비동염이나 또 중이염도 잘 생깁니다. 염증으로 인한 편도 주의 부종이 기도의 폐색을 또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편도점이 심해지면은 세균이 심장이라든가 콩팥, 관절 등에 침범해서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음, 세균이 심장 판막에 퍼지면은 류마티스성 심장 판막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편도주의 농양은 편도선염의 화농성 합병증인데요. 편도주의 조직의 농이 국소적으로 축적이 된 것입니다. 농양 안에는 여러 가지 세균이 같이 있게 되고요. 그중에 현미성균이 흔하게 됩니다. 지속되는 고열이라든가 오한, 심한, 인후통 같은 증상이 있고요. 같은 쪽에 귀가 아픈 또 이통도 나타납니다. 아, 또 주변 근육으로 염증이 진행되게 되면 입 벌리기 힘든 장애도 동반할 수가 있고요. 림프절 비대도 생깁니다. 또 그런 그 앞쪽 목에 림프절염이라든가 구강 악취, 침 흘림, 침 삼킬 때 목 아픔도 나타나고요. 통증이 심해지면 말하기조차 힘들어져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발음하게 됩니다. 목을 들여다보면은 편도가 아래 안쪽으로 이동해 있고요. 목젖이 반대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농양 형성 전에는 수액을 충분히 공급하고 진통제라든가 포도상구기 및 현미성균에 효과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농약이 확인이 되면은 째서 제거하는 절개 배농을 시행해야 합니다. 네. 이 통증이 심하면 말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니까 예, 예. 얼마나 그 당사자들은 예, 예. 참 아플 것 예,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이렇게 편도 수술에 대해서 받는 것은 뭐 좋다, 좋지 예, 예. 않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술에 예, 대해서? 그 편도 자체가 그 목젖의 양쪽에 있는 구개 편도를 주로 말하지만은 네. 실제는 그 외에도 코 뒤에 있고 목젖 위에 있어서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아데노이드라 불리는 인두편도 및 혀뿔에 있는 설편도 등이 있습니다. 네. 편도는 외부 공기에 섞인 세균 등에서 1차 방어 역할을 하는 면역기관인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목구멍에 국한되도록 해서 주위 조직이나 혈액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8에서 12세에 최대로 커졌다가 사춘기에는 크기가 급격히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편도선이 잘 걸리고 편도선이 크다는 말을 자주 듣는 그런 그렇군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3세를 기준으로 해서 3세 이하에서는 면역 기능을 많이 담당하지만은 3세 이상부터는 그 기능이 조금씩 줄어들게 돼서 수술로 제거하게 돼도 질병에 대한 면역 기능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편도선을 제거한다고 해서 감기가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 감기 예방 목적의 수술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편도의 크기는 또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 3세 이전에는 대부분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요. 네. 하지만 뭐 정후증이 되고 심하게 되면은 수술은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게 8세에서 12세 때 가장 크게 커졌다가 예, 예. 사춘기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를 한다. 감소가 그런데 되죠. 만약에 나이가 예. 찬 뒤에도 증상이 계속 된다면 예, 예. 아무래도 좀 수술을 권장하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요? 예, 예. 그 되게 수술적 치료에는 그 편도 절제술이 있고요. 네. 소아의 경우는 편도 비대 때문에 중이염이나 부비동염의 합병증이 잘 생기거나 잘 낫지 않은 경우는 또 고려해야 합니다. 네. 또 편도 비대로 인해서 치아 부정교합이 생기거나 음. 얼굴 형태가 앞으로 쏠리는 안면 발달 장애도 생길 때는 수술을 권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생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편도주의 농양이 생긴 경우는 또 수술의 대상이 되는데요. 대부분 심한 급성기를 피해서 수술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또 잘 때 코를 고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도 그 대상입니다. 편도 절제술 단독으로서 기도 폐색 증상이 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작용은 수술 후의 출혈입니다. 그래서 출혈이 있으면 빨리 발견하고 치료해야 되는데요. 수술 후 심한 출혈로 인한 쇼크나 마취 등으로 인한 사망이 있을 수 있고요. 2, 3개월 지난 후에 상처 부위가 아물면서 오그라들어서 음식이 코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음식이 코로 나오는 경우도 예, 예. 있군요. 좀 드물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부작용도 있는 만큼 수술은 좀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예, 예. 그렇다면 이렇게 편도선염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또 어떤 예, 예. 것들이 있을까요? 치료를 하기 위한 그 목표는요, 그 염증을 제거하고 증상 완화 치료를 위한 그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진통제를 투여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세타미노펜이나 우리가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미지근한 그 식염수 가글이나 수증기 흡입도 도움이 되는데요. 소아의 경우 목이 아파서 식사가 어려우면은 아이스크림 같은 시원한 음식을 잠깐 먹일 수도 있습니다. 네. 세균성 편도점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신적인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데요. 대개 그 페니실린이라든가 아목사실린, 세팔로스포린, 에리드로마이신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 전에 그 항생제 알러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했으면은 7에서 10일 정도 충분히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탈수 증세를 보이거나 집에서 간호받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은 입원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일 것 예, 예.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편도선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어떤 예, 예. 것들이 있을까요? 그 예방 방법으로는 평소에 그 위생을 청결히 유지하고요. 자주 손을 씻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간간히 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입안을 세척해서 그 입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기와 비슷해서 자칫 방치하기 쉽지만 만성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편도선염.
무엇보다도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도선염 예방법은 일반적인 감기 예방법과 같습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요. 또 잠을 충분히 자는 등 기본적인 생활 수칙 잘 지키셔서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